신천지 교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지역 포교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리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초등과 유치원 긴급 돌봄 교실이 참여 학생 수가 적고 전담사들도 힘겨워하면서 인력과 기간 문제로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지자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이 직접 제작에 나섰으며 면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운동도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전북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의 포교 시설은 도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신고를 요구해도 그때마다 말이 달라 도내 코로나19 관리에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신천지 종교시설의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지도 앱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일반 사무실로 위장한 신천지 시설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방역을 위해 신천지로부터 제공받은 도내 포교시설은 당초 64곳. 하지만 신천지 위치 알림 앱과 주민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장소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임실에선 제출 명단에서 빠진 신천지 공부방이 하나 더 적발돼 현재까지 폐쇄 조치가 내려진 도내 관련 시설은 89곳으로 늘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또 입소를 거부하는 것 등을 고려해보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시설이 워낙 교묘하게 위장돼 있어 신천지 측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신천지 신자가 장악한 기성교회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천지 시설이면서도 방역당국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4,000개인데 4,000개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서야 그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시겠죠. 신천지 신자 전수조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3,000여 명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51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이지 신천지에서는 연락이 된다고 봅니다. 드러나서는 안 될 사람, 정치인이나 검사, 판사나 추수꾼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 국내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기폭제가 됐음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신천지 교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도내 코로나19 사태에 신천지 변수는 여전히 최대 불안 요소이자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가 전북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전주에서 7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3,142명이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자는 28명입니다. 도 방역당국은 역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의 온상인 충남 지역 줌바 댄스 강사의 접촉자가 도내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달 들어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 학생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교사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초등 2학년 돌봄 교실에서 교사가 독서와 건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참여 어린이는 고작 1명에서 3명. 이 학교는 전체 44개 학급이지만 돌봄 어린이는 1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셨다가 오늘은 급하게 직장을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맡겼어요. 당초 돌봄을 신청한 도내 초등생은 1,800명인데 1,000명 남짓만 등교하고 있어 참여율은 60%가 안 됩니다. 자녀들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데다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열흘 이내 50만 원까지 돌봄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학부모님들이 학교 보내는 게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우려심 때문인지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전담사들이 정규 교직원 없이 하루 꼬박 8시간씩 학생을 도맡아야 하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격리자 유입을 차단하는 방역 대책이 미흡하고 돌봄 업무 담당 인력을 관리하는 체계도 허술하다고 주장합니다. 방역 안전대책을 지침으로 내렸지만 유치원 학교의 실제 모습과 지침 사이에 괴리는 크다.
도내 268개 유치원에서도 돌봄 참여 원생은 2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돌봄 교사를 배정했지만 개학 연기로 인한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별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교육 현장은 인력과 기간 문제로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불안만큼이나 마스크 불편과 불만이 거의 대란 수준입니다. 자칫 이기심에 사재기까지 우려되면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상황인데요. 꼭 필요한 곳부터라는 양보와 이타심으로 도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비영리단체 대표 김종욱 씨. 코로나19 사태에 KF94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쳐왔는데 마스크 수급 대란이 계속되면서 고민이 깊습니다. 줄 서 있는 그 어르신들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재기도 많이 갖고 계시는 회원님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흐름이 바뀌더니 꼭 필요한 곳에 양보하고 면 마스크를 쓰자는 릴레이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과잉 수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면 마스크로도 어느 정도 비말 감염이 예방 가능하다고 해서 전북 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도 면 마스크 쓰기 운동 취지에 공감하며 나눔 행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고창, 장수 등 자치단체도 관내 여성단체가 손수 만든 면 마스크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며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맹신하다시피 해온 시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굳이 KF 아니어도 빨아서 사용하기도 더 편하고 이렇게 트러블 나는 것도 덜하고 해서 KF 마스크의 수요도 여전하지만 판매량을 주당 2개로 제한하는 오부제로 빠르게 평온함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많진 않지만 아직 어떤 기준으로 방문을 하셔야 되는지를 아직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번 주에 비교하면 훨씬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전북도청 직원들은 약국의 업무 과부하를 염려해 손님들을 안내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909군데 약국에는 총 150명 정도 지금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좀 지방자치에 있는 공무원들 또 의용 소방대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도 불안하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쓰이길 바라는 이타심이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의 위기를 넘고 불안과 공포심을 파고드는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남원시는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5개소 약국 대상 인력 지원에 나섭니다. 남원시는 약국 한 곳당 남원 의용소방대원과 시 직원 한두 명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번호 대기표 배부 등 원활한 공급을 돕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공급난 속에 군산 지역에 마스크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내 한 사회적 협동기업에서 성산 농공단지에 기존 공장 시설을 리모델링해 하루 최대 4만 장을 생산하는 보건용 마스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허가 절차 등이 필요해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성 전주병원이 코로나19 검진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승차 진료소를 도내 병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운전자가 차량에 탄 채로 발열 체크 같은 검진을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약 10분 사이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및 대기 시간이 줄고 감염 확산의 우려가 훨씬 적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도내 총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공식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 각종 파열음이 여전해 경선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총선 후보 10명이 한자리에 모여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라북도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 후보의 면면을 보면 과거 국회의원 유경험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중앙당은 앞서 부족한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북은 정반대였습니다. 전북 공천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수 후보 공천이나 경선 1차 제외 당시 어떤 경우 후보를 제외시킬지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사 기준도 정체성과 도덕성, 기여도 등 대부분 당의 재량이 많은 정성평가에서 깜깜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들 간 공천 희비가 엇갈렸고 재심 신청은 물론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도덕적인지 누가 범죄자인지 아무 구별을 못 해냈습니다.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만들어주는 그런 경선이었습니다. 권리당원 50%와 시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뽑는 현행 경선 시스템도 불만입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이면 1번,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분명 시민 여론조사인데도 권리당원인지만 묻고 투표를 진행하면서 1인 1표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중복 투표까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조직된 지지 세력의 힘, 응집력, 동원 이런 것이 민심을 왜곡 반영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민주당의 돈에 공천을 두고 유권자 의견에 눈 감고 귀 닫아 도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불과 4년 전의 전철을 되밟는 거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1호) 공약과 (1호) 법안으로 총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정읍고창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고시까지 경력이 닮은 현역 중진과 집권 여당 후보 간 정책 대결이 치열한데요.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고창은 사선에 도전하는 민생당의 중진 유성엽 의원에 맞서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거물급 정치 신인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2파전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가치의 제도적 보장을 꼽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농업 공익수당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로 농업의 기능 유지는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농업과 관련된 공익수당의 현실화 문제, 또 쌀 재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비, 농정 전체에 대한 정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생당 유성엽 예비후보는 나라 경제 살리기를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공무원 수를 30% 줄이고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30% 감축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J 정권의 외환위기 극복 요인으로 공공부문 감축을 꼽으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는 각을 세웠습니다. 공공부문을 30% 감축하고 그를 바탕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과감한 노동개혁까지를 이끌어야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21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윤준병 후보는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을 위한 공익수당 보전 기본법 제정을, 유성엽 후보는 공공부문 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농업의 공익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또 그 장치를 재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공공부문 감축,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한 그 특별법 제정이 제1번 법안이 될 것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하웅 후보는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김제 부안의 김종회 민생당 의원은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용서를 구했으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과 연대해서라도 반드시 당선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주 병해 정동영 의원 등 당내 중진의 수도권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기둥이 선당 후사 정신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힘이 될 것이라며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당 원로 중진들은 수도권 험지 출마에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전 이사장의 거액 교비 횡령으로 무리를 빚은 군산 서해대는 지난해 100명 가까이 됐던 신입생이 올해는 11명 등록에 그치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려했다고 밝혀 신입생 없이 새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또한 대학의 재정 악화로 교수와 전임 교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38억여 원에 이르는 등 존속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ASA지회는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주말 발생한 노사의 물리적 충돌은 합의를 어기고 설비 반출을 시도한 4측의 행위가 원인으로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ASA 완주공장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설비는 협력업체 소유로 돼 있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다리차 제조업체인 호룡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김제시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룡은 2022년까지 515억 원을 투입해 지평선 산업단지 9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기 굴착기와 고소작업차 생산 공장을 짓고 공장이 가동되면 15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군산의 한 폭力-조적 행동대원 24살 A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단순 가담한 10대 청소년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밤 퇴사 의사를 밝힌 조직원 2명을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을 보복한 혐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라북도가 긴급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경제 안정과 방역 강화를 목표로 평년보다 2달 정도 앞서 추경 예산 2,456억 원을 편성했으며 오는 13일 도의회에서 예산안 타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과 임대료 보조, 취약계층의 마스크 구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자금 지원 상담은 9,428건에 요청 자금이 2,567억 원에 달해 평소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전국 대비 11%인 1,084억 원의 상담이 진행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개학 연장으로 실시되고 있는 긴급 돌봄 시간이 도내에서는 교육부 지침과는 달리 현재처럼 하루 8시간으로 유지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긴급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도록 한 교육부의 조치는 돌봄 교사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